2021년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또 8주 마무리 잘하고 또 새해에 또 1월 멋지게 도약하는 그런 미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주 동안에 잘 완주하신 사장님들 너무 대단하시고요. 제가 오늘 8주 강의에 앞서서 그동안에 이 점프업 스쿨 8주 동안에 어떻게 저희가 어떤 미팅으로 진행이 됐는지를 하나하나 먼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저희가 8주 동안에 달려온 여정이에요. 일단 1주 차에는 우리 11월 너무 기대했던 제품 중에 하나가 안마의자 기억나시죠? 이러한 신제품을 가지고서 또 접촉 초대하는 거, 또 오늘 이메일 사장님이 강의하셨지만 또 8주 첫 주차에 또 이메일 사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또 이 6종 미팅을 통한 후원과 성장이라는 또 강의를 해주셨고요. 제가 또 점프홈 1주차를 맞이하면서 점프홈 미팅의 목표에 대한 얘기를 사장님들하고 1주차에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또 어떤 부분을 저희가 나누었냐면요. 장바구니 SOP를 통해서 점프업하는 우리 김수영 사장님 강의와 함께 또 6종 미팅을 통해서 후원하면서 또 파트너를 또 GP까지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 뎁스 키우는 거에 대한 또 그런 강의를 해주셨고요. 또 제가 2주차 때 또 이러한 그 장바구니 SOP 그리고 뭐 안마의자, 6종 미팅 이런 모든 제품과 마케팅을 통해서 하는 소그룹 미팅에 대한 그 중요성 그리고 성공이 용이한 팀의 소그룹 미팅에 대한 성공 기준 그리고 어느 정도 미팅을 참석했을 때 그리고 어느 정도 미팅을 주관했을 때 파운더스 PT가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저희가 사장님들한테 제시했습니다. 아마 이 기준대로 하시게 되면 누구나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주 차에는 또 어떤 얘기를 저희가 진행을 했냐면 스위치온에 대한 전달 경험을 우리 또 김경아 SP 사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이 스위치온이 또 다른 9333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또 아이템이라는 걸 저희가 이 미팅을 통해서 배워나갔고요. 또 엄미옥 사장님이 더 나아가서 건강 미팅을 통해서 이러한 소비자들을 또 6조 미팅을 통해서 연결했던 후원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또 3주차 강의를 했습니다. 4주차에는요. 이동환 사장님을 통해서 그 6조 미팅을 통한 후원 경험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조 미팅을 통해서 후원이 됐고 또 6조 미팅을 통해서 후원을 하고 있고 또 6조 미팅을 통해서 뎁스를 내리고 있고 이러면서 6조 미팅을 통한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또 파트너들을 후원하는 경험에 대한 스피치를 해주셨고요. 또 김지희 사장님이 바디키 마이핏에 대한 성공 사례를 통해서 또 그 바디키 마이핏 하셨던 또 후원하신 분 중에 가장 요번에 또 성공 사례가 나왔다는 걸 발표를 해주시면서 우리 김은희 사장님의 또 지속적인 팔로우업과 팔로우 수루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메일 사장님이 강의하신 부분이 저는 우리 김은희 사장님이 얘기하고 싶은 팔로우업이랑 팔로우 수루를 통한 윗센 뎁스를 만드는 기본적인 저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적용해서 들으시면 또 더 오늘 미팅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5주차 강의는 우리 홍수분 사장님이 3% 세력 이상 만드는 그 브론즈 파운데이션의 스타트에 대한 3%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3% 레그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3% 수를 얼마나 늘리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저희에게 얘기해 주셨고요. 또 저녁반에서는 스위치온 다이어트에 대한 경험을 또 문정희 사장님이 얘기해 주시면서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통해서 점프업 하는 거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SP를 해나가는 모습에 대한 또 경험담을 또 저에게 얘기해 주셨고요. 또 5주 차에는 제가 마이팩에 대한 마이팩 바이 뉴트레이트에 대한 또 신제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용대중 사장님의 정리하는 뇌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강의를 들어도 결국에는 내가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한번 해나가야 된다.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게 많은 것들이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 있지만 여기서 다 우리가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한 우물만 깊이 파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심플하게 정리하는 예를 한 번 정도 또 5주 차에 강의를 해주셨고요. 6주 차에는 우리 전영선 사장님의 행동 스토리라고 해서 또 이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뭔가 도전하고 계시고 또 가까운 그런 분들을 후원하시고 또 그러면서 죽집
막 기억납니다. 커피숍, 옷가게 이러면서 추가 명단을 늘려가시는 우리 전영순 사장님의 정말 뭔가 해나가는 모습을 저희가 통해서 큰 또 동기부여를 받았고요. 우리 또 김지선 사장님의 이 점프업 미팅을 통한 변화, 그래서 점프업 미팅을 통해서 정말 6조 미팅 만들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리고 나도 코아 플러스의 수혜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서 변화에 대한 그런 또 결과에 대한 후원에 대한 또 발표를 해주셨고요. 또 김민수 사장님이 이 점프업 미팅을 하는 동안에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서 내가 주관하는 미팅을 한번 개최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스폰서의 의지 없이 본인의 주최하에서 또 파트너와 멋지게 또 미팅을 주최해서 또 그 안에 오신 분 중에 또 지금 한 분이 지금 또 엄미국 사장님 그룹의 줌 미팅에 또 계속 연결이 되고 또 A7070에도 동참하시면서 이렇게 약간 흐지부지 되려고 했던 그분이 다시 또 이 내가 주관하는 또 미팅을 통해서 다시 또 시스템에 조인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6주차에는 제가 A7070에 대한 프로모션과 함께 2021년도 트렌드 코리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다 놓쳐도 됩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피보팅. 예. 피보팅은 뭔지 아시겠죠? 빨리 변화를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의 변화에 늦추시면 안 됩니다. 빨리 내가 대처하시고 변화하셔야 되는 거. 거침없이 피보팅 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가는 때입니다. 벌써 2020년도 뭐 한 것도 없는데요. 코로나라는 그 세 단어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너무 사장님 저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피보팅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한번 포커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7주차 지난주에는 우리 전재현 사장님이 또 스위치온 다이어트 한 3번, 4번 하셔서 정말 바디키 마이피까지 해서 10kg를 장작 빼셨다라는 놀라운 경험과 함께 또 저녁반에는 용옥이 다이어트라고 해서 우리 또 조용욱 사장님의 스위치온을 통해서 자가면역 질환이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고지혈증에 여러 가지 진짜 동생 말에 의하면 죽을 것 같은 언니가 이 아메를 통해서 또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통해서 몸이 너무 좋아지는 그런 체질 개선의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또 가능성을 보여주셨고요. 또 김진영 사장님과 또 저녁반에는 박재근 사장님이 신제품에 대한 사업 전략 1월 달에 또 뭘 포커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에게 기가 막히게 또 박재근 사장님은 또 사업적인 전략까지 포함이 돼서 저희에게 또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용된 사람의 점프업 미팅의 7주차 주제를 통해서 마이펫 바디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면역팩 10가지 막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로 저희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어떠십니까? 저희가 8주간의 여정 정말 너무 멋지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여기 계신 사장님들 한 분 한 분들의 노력과 또 사장님들이 점프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통해서 저희 이 점프업 미팅이 어느 때 미팅보다도 가장 열정적이고 또 정말 함께 행동으로 실천해나가면서 해나가는 그런 미팅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제가 점프업 미팅을 마무리하면서 사장님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저는 이 점프업 미팅을 떠나서 미팅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아메 사업을 처음 만났을 때 6조 미팅으로 시작해서 시즌2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아메이로 먹고 살기 미팅도 있었고요. 또 그동안에 많은 각종 미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요. 미팅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미팅이 중요한데 이 점프업 미팅도요. 그중에 미팅의 하나입니다. 근데 점프업 미팅의 목적도 항상 저희는 한결같습니다. 6조 미팅 1주차에서 나오는 목표, 연봉 4천, 정말 직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입, 가게에 도움이 되는 수입이 해나갈 수 있는 또 이 미팅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올해 당장, 오늘 당장은 아니겠죠. 하지만 여기 계신 모든 점프업 미팅에 동참하신 분들이 결국엔 이러한 점프업 미팅을 비롯해서 이 점프업 미팅이 또 연봉 4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도약이 되는 미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점프업 미팅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1대1 미팅의 강자가 되는 셀프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미팅을, 많은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발표하셨는데, 발표한 분들에 대한 미팅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잘 해오고 내가 해왔던 거를 계속 끈기 있게 될 때까지 하시는 겁니다. 그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성장과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리더. 예를 들어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3% 만드는 발표를 하시는 홍수분 사장님, 그러면 그 3% 만드는 거를 계속 더 늘리십시오. 다른 거 포커스하지 마시고요. 계속 더 늘리십시오. 1월 달에 나오는 신제품과 앞으로 나오는 아메이의 본사 지원을 통해서 계속 늘리십시오. 그리고 스위치 다이어트를 경험하신 분들은요, 또 그걸 통해서 계속 늘리십시오. 그래서 그 중에 또 후원하실 분들을 만나서요, 또 6조 미팅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발표하고 사장님들이 잘하는 거를요, 그거를 끈질기게 더해서 될 때까지 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저것 요것 찔끔 저것 찔끔이 아니라요. 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해서 그걸 통해서 6조 미팅을 하고 그걸 통해서 네트워크를 키우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연봉 4천이 아니라 내 삶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 아메이 사업을 통한 수입을 만들기 원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닥쳐올 위험은 더 많다고 봅니다. 우리는 점점점 나이가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노동의 수입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언제가 최선이냐고요? 전 지금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냐고요? 오늘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제일 내가 이걸 준비해야 될 때냐고요? 올해가 제일 준비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미루지 마시고요. 도전하시고요. 해나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다른 미팅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이 용이한 팀에 대한 미팅 공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희는 사장님들이 연봉 4천이 될 때까지 6조 미팅의 1주차의 주제처럼 연봉 4천이 될 때까지 저희는 계속 마중물과 같은 사장님들 사업의 마중물과 같은 미팅들을 계속 저희는 만들고 또 그 미팅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성장하고 이 미팅을 통해서 또 사장님이 에너지를 얻고 이 미팅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다시 의지를 갖고 도약할 수 있는 미팅을 계속 저희는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3기, 4기 6조 미팅 양성반이 또 1월 달부터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각 5명씩이고요. 참고로 6조 미팅 양성반 1기 하셨던 분들 있죠. 1기 하셨던 분들. 그럼 그분들도요. 필요하신다면 반드시 3기, 4기에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2기를 참석해 봤는데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1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2기를 꼭 참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퍼스널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는 퍼스널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파운더스 PT 사장님들 그룹 빼고 저희의 그러니까 파운더스 PT 그룹 빼고 나머지 그룹들 그 분들을 저희는 퍼스널 그룹이라고 하는데 퍼스널 그룹 줌 미팅이 1월 3일부터 일요일 날 저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퍼스널 사장님들 계시는데요. 다 1월 3일부터 8시에 퍼스널 미팅 저희가 줌으로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공지해서 모든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2021년도 1월달 통합 스폰서 미팅이 1월 9일날 저희가 분당에 드림룸에 예약을 했습니다. 지난 12월에 저희가 첫째 주에 하고 나서 바로 분당 AP 드림룸에 예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에 다시 저희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미팅입니다. 아너스 그룹 전영민 사장님 전체 그룹의 15% 이상 줌 미팅이 1월 16일 날 있습니다. 1월 16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도 여기를 추후 공지할 건데요. 좀 더 하반기
비긴 어게인 하는 이 시점에 저희가 전영미 사장님 아너스그룹 15% 이상 줌 미팅이 예정이니 또 그 부분을 또 달력에 체크하셔서 중요한 미팅에 포커스를 하시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더 2021년 1월 달에 시행하는 컴퓨터를 통해서 PPT 그 영상을 만드는 그 미팅을 공지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약간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추후에 이 부분도 다시 저희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자 파운더스 PT별로 이 줌 미팅이 그러니까 점프온 미팅이 끝나시더라도 이 점프온 미팅으로 끝내시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각자의 또 리더별로 저희가 또 줌이든 아니면 소그룹 미팅이든 그 미팅을 통해서 또 다른 또 이 점프온 미팅 이후에 성장돼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성공을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메이는요. 저희가 6주 미팅 2주차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회를 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무점포, 무자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성공에 대한 기준이 낮춰집니다. 근데 제가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빨리 체인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어느 순간 제가 아메이 사업을 바라보면서 아까 6주 미팅 2주차 내용처럼 연봉 4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1년만 제대로 직장생활 다니는 것처럼 모든 미팅에 우선순위 하자. 그리고 스폰서의 얘기에 100% 한번 따라보자. 이게 제가 지금 10 몇 년 지나서 지금의 다이아몬드가 됐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1년에 아까 이메일 사장님도 얘기하셨죠. 타이밍. 스폰서와의 만남도 타이밍이지만요. 사업도요. 내가 타이밍을 만드셔야 됩니다. 타이밍을 놓치시면요. 그저 그렇게 되는 사업가로 남게 됩니다. 어쩌면 비긴 어게인이라는 이 시간에 사장님들이 그 타이밍을 만들고 또 성공의 기준을 나의 기준이 아닌 밑에 선에 있는 성공이 너무 낮은 기준이 아닌 성공에 내가 아메이 사업에 있어서의 반드시 올해 내가 비행기가 정말 힘껏 달려가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 네트워크, 내 사업에 반드시 올해 내가 열심히 정말 미친 듯이 달려서 내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수입을 만들겠다. 200, 300, 150, 500, 난 무조건 만들겠다 하는 그 기준을 높이는 1월, 2월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요. 목표가 정확하셔야 됩니다. 목표가. 바라고 원하는 게 없으시면요. 내가 결단하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은 아직도 커스터머이십니까? 소비자이십니까? 사장님들은 ABO라면 사장님 ABO로서 나는 지금 브론즈 파운데이션에 해당되는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목표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올해 브론즈 빌더의 보너스를 받고 여기 나와 있는 15% 이상의 후원 수당을 받고 A클릭을 머니를 받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SP 이상의 그쵸? 후원 수당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다양한 코어 플러스의 수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결국에는요, 비전을 내가 받아가는 사람은요,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분들이 아까 성공의 기준에서 누가 그 성공의 기준을 얘기하지 않아도 스폰서가 전화하지 않아도 스폰서가 연락하지 않아도요. 내 사업의 성장과 내 사업의 성공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영사업가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그 마음으로 저희가 올해 2021년도를 출발할 때 사장님들의 2029년도 A70주년은요. 반드시 다이아몬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A70주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때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는요. 다시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1대1 미팅입니다. 내가 하는 미팅, 누군가를 만나서 하는 1대1 미팅에 내가 비전이 되셔야 되고요. 내가 가능성이 되셔야 되고요. 내가 그분들을 후원할 수 있는 자력이 커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소비자와 퍼센트핀에 집중할 때 다 뭐가 되냐면 코어 플러스의 수혜자가 됩니다. 이제는 대규모의 미팅에서
큰 강사나 유명 강사나 아니면 강의를 잘하시는 분들의 강의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때가 아닙니다. 만나는 한 분 한 분들이 나로 인해서 그가 나를 만났을 때 와, 아메이 한번 해보고 싶다. 와, 아메이 그런 거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에서 아메이를 깨어나가고 아메이를 생각하고 아메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저력은요, 사장님들 손 안에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점프업 미팅에서 우리가 미팅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사업가라는 목표를 가졌고요. 그러면서 미팅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팅의 포커스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미팅을 통해서 정보를 받았다라면 이제 그 미팅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을 진행하는 거. 그쵸? 결국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미팅이라는 도구 때문에 커지고요. 미팅이라는 도구를 내가 통해서 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팅이 없으면요, 그 도구의 그 활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요, 정보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점프업 미팅을 통해서 사장님들의 모든 사업가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넘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지점은 이제 뭐냐? 점프업 미팅을 통해서 딱 하나입니다. 제대로 이제 배우셨습니다. 제가 1주차에 했던 부분을 다시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배웠습니다, 이제. 그쵸? 근데 그 배운 것 중에서 이제 저희가 극복해야 할 지점은 뭐냐면요. 미팅 초대에 대한 횟수를 늘리시는 겁니다. 다시 미팅 초대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해보신 분들은 그 초대 횟수를 이제 늘려보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는 동안에 미팅을 초대하고 또 미팅을 개최하고 내가 미팅하러 가고 만남을 계속 가지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요, 거절. 근데 그건 거절이 아니죠.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일거리. 일거리를 이겨낼 때 우리는 인세라는 아웃풋을 받습니다. 일거리가 많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들이 한 번에 이해를 못해. 그리고 일거리를 가지고 왔어. 그 일거리를 가지고서 소통을 했을 때 그분이 그냥 단순 소비자에서 골드 소비자가 되고요. 골드 소비자에서 프로스펙트가 됩니다. 아니, 사업자가 됩니다. 이렇게 이겨내는 힘을 다시 한번 이 점프업 미팅 끝나고 나더라도요.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입니다. 결국에는요. 모든 성공은 똑같습니다. 끈기 있게 자신의 일에 매달리는 사람. 제가 아메 사업을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저는요.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내가 품고 함께하고 싶은 분들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품고 갑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실력을 다시 키우고 또 그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열정을 지속하려고 탱커화에 집중했습니다. 미팅에 빠지지 않았고요. 매일매일 고개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끈기 있게 내 일에 매달립니다. 또 내 실력이 부족해서 계속 연습합니다. 그리고요. 열정을 계속 지속해서 하다 보니요. 저의 열정에 한 명, 두 명 후원이 되고 또 저의 열정에 팀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우리는 팀을 만들고 팀이 기적을 만드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는 팀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팀이 나와 함께하는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11 새해에 다른 생각하지 않으시고요. 내가 1년에 2명만 제대로 후원해보자. 그 결심을 오늘 점프업 미팅을 통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 내가 만나는 모든 행위, 내가 고개도 하는 거, 내가 모든 미팅에 참석하는 거는요. 내 실력이 부족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나는 1년에 2명의 내 파트너를 후원하겠다. 그래서 이 점프업 미팅이 내년에 이맘때 있을 때 나는 두 분과 함께 이 점프업 미팅에 동참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져가시면서 마지막 영상 궁극적으로는 당신과 함께하는 당신의 스폰서, 당신의 리더를 믿으십시오 라는 말씀과 함께 삶을 바꾸는, 송두리째 바꾸는 사고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점프업 미팅 8주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어. 내 말이 확실하다니까.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있다 없다. 보수가 옳다, 진보가 옳다. 애플이 좋다, 삼성이 좋다. 미래는 유토피아다, 디스토피아다 등등.
어떤 믿음은 너무나 확고해서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왜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지나치면 남들을 비웃게 됩니다. 어떻게 이걸 이해하지 못하지? 제정신이 아닌가 봐. 마치 큰 코끼리를 묘사하는 장님과 같습니다. 다리를 만지는 장님은 코끼리가 기둥과 같다고 말하고, 귀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를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개인적 경험에 근거해 코끼리의 서로 다른 부분을 묘사한 것입니다. 맹인들은 자신의 답이 맞고 다른 이의 답이 틀렸다며 말싸움을 시작하다가 끝내 몸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의 모델에 불과합니다. 세상 그 자체, 실제를 파악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이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은 이럴 것이다 라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가장 위험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이런 것에는 서툴러.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믿음은 자신을 가두고 제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에서 생각하는 사고법, 리미널 싱킹을 적용해 봐야 합니다. 책 기적의 리미널 싱킹은 자신의 믿음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 보라고 말합니다. 리미널 싱킹은 분명해 보이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사고법입니다. 책의 저자는 수십 년 금연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여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속에서 망가져가고 있는 자신을 보고 금연에 성공합니다. 이 경험으로 저자는 자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금연이 가능하다면 다른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사실 가능한 게 아닐까? 저자는 믿음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믿음은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복잡한 삶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물에 빠져 다친 아이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물을 조심해야 한다, 물은 위험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아이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눈먼 사각지대를 만들어내죠.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물을 무서워하며 자신의 키 반밖에 되지 않는 수영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놓칩니다. 내 믿음에 부합하는 도전만 받아들이고 자신이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포기해버립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는 인간관계를 놓칩니다. 자신과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을 무시하게 됩니다. 나를 성장하게 하는 친구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깨버리는 리미널 싱킹을 시도해야 합니다. 지금 자신을 제한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책 기적의 리미널 싱킹의 다음 3가지 사고법을 따라가 봅시다. 1. 당신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가정하기. 우리는 생각보다 객관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릇된 믿음은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고 부풀리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객관적이지 않음을 계속 인식해야 합니다. 2. 자신의 잔을 비워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신을 제한하는 믿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라는 믿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경험으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한두 개의 경험을 일반화한 건 아닌지, 다른 이유가 있는데 착각한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3. 새로운 가설을 만들고 행동하라. 만약 변화하고 싶다면, 자신에 대한 다른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책은 이렇게 해보라고 제안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반영된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라. 그 뒤 그저 그 가설이 진실이냐 행동하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살펴보라. 즉, 내가 어떤 사람일까 아닐까를 고민하지 말고 일단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해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책 기적의 리미널 싱킹은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결코 분명하지 않다. 분명해 보이는 것마저도 그렇다. 아니, 분명해 보이는 것일수록 더 그렇다. 자신에 대해, 세상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셨나요? 그 믿음을
한번 깨트려 보는 것 어떨까요?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절대 그럴 일 없어. 내 말이 확실하다니까. 우리는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있다 없다. 잠깐만요. 절대 네. 네. 네,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마지막 동영상처럼 사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사장님들의 리더를 믿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서 이미 내가 되어진 걸 상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요. 새해 멋지게 출발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의 8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이순 선생님이 강해진 부분은 선생님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믿음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자신이 여지껏 알고 왔고 그 다음에 믿어왔던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착각적인 부분들, 그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무엇을 한다거나 할 때 그 기초적인 그 안에 깔려있는 기초적인 감정들은 어떤 거냐면 믿어야 하는 거죠. 믿어야지 내가 그 행위를 했을 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생길 텐데, 근데 이 믿음마저도 어쩌면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고 오류일 수도 있고 내가 그냥 한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그냥 이상한 믿음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을 뭐랄까 아래서 깨어나오는 듯한 느낌들을 갖게 하는 그 동영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것으로 오늘 그 8주차까지 모든 강의